자, 여러분 오늘 참 매장이 깨끗하죠. 이제 썬팅 할 때가 됐어요. 네, 썬팅 집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본업을 보여주자고 만테가. 근데 그 전에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죠? 신차 검수. 신차 검수 시간입니다. 근데 그냥 할 건 아니고 썬팅 집에 이게 왜 있는지 모르는 올려 2024년형 기아 레이저 하체를 살짝 한번 조립이 잘 됐나 들여다보고 넘어갑시다. 안으로. 어차피 저희가 하체 리뷰를 할 건 아니니까 조립 상태만 좀 볼게요. 이쪽에도 체결이 잘 되어 있고 저쪽 안에 조립이 잘 되어 있고. 원래 뒷브레이크가 사이드 겸용이야. 이렇게 디스크로 나오는 애들은 원래 이렇게 다 보이긴 보통은 너무 내가 아니지. 이런 구조를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 보통 커버가 하나 있는 편이 아닌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라는 생각이. 자, 그리고 이게 쇼바 같은 경우는 토션빔이거든요. 작은 차들은 다 토션빔이에요. 토션빔인데 어디 녹이나 이런 거 없이 조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묻은 거 같은데 칠이 묻었네요. 그 방청칠이 살짝 묻은 거고 별 문제 없는 거고. 이런 뿌리는 거 있죠? 이런 게 살짝 묻었습니다. 붓칠을 하다가 요 끝단에 지금 붓칠이 되어 있는데 요게 살짝 여기 묻었네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머플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머플러 바로 위에 지금 배관이 지나오거든요. 물론 이쪽에 열이 가해지니까 이쪽 배관은 그냥 되어 있지만 이쪽 배관은 이게 내열성 소재로 한번 내열성 익스팬더로 감싸져 있기는 한데요. 이런 끝단 처리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좀 무르네요. 여기에서 열이 넘어갈 거라서 이게.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요게 이제 유압 라인이거든요. 요 얇은 라인들은 요게 유압 라인입니다. 요 유압 라인들을 덮어주는 카바가 있는데 이 카바가 왜 여기서 끊겨? 내 생각에는 이게 여기까지 기왕 어차피 카바가 없는 차들도 많아요. 없는 차들도 많지만 있을 거면 좀 여기까지 덮어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내 생각에 얘기해줘요? 여기는 여기 홈이 깊죠? 여기는 얇죠? 그런 느낌? 여기 아니, 밑으로 많이 쳐져 있으니까 보호하고 여기는 올라가 있으니까 네. 여기서 옆에서 보면 지금 그렇기는 해. 이 라인에 맞췄을 때 여기는 딱 닿아 있지만 이쪽은 살짝 뜨거든. 그래도 그래도 좀 덮어주는 게 미관상 낫지 않나 싶어. 자, 그리고 이게 보면 방청칠이에요. 녹나지 말라고 하는 방청 그 언더코팅이라고 하죠, 흔히들. 그 언더코팅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흩날려 있거나 혹은 이쪽이 지금 여기도 보면 철판 틈새가 있잖아. 봐. 철판 틈새가 있으면 그냥 코팅으로 싹 좀 덮어주는 게 좋지 않나 싶기는 해요. 물론 경차고 가격을 생각하면은 너무 많은 걸 바랄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언더코팅 칠이 뿌렸다가 이게 붓으로 살짝 추가 마감을 한 자리죠. 여기 기왕 그럴 거면 좀 더 많이 뿌려주는 게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 이게 전방 서브 프레임하고 이제 그러니까 크로스 멤버라고 하는 서브 프레임인데 이쪽에서 등속이랑 이쪽에도 녹이 없이 지금 조립이 잘 되어 있어요. 이 안쪽도 보시면 녹이나 먼지의 묻음 혹은 뭐 그런 거 없이 새 차인 상태로 배송이 잘 왔다. 야적장에 오랫동안 서 있지 않았다. 뭐 그런 느낌인 거고. 이쪽이 보면 엔진인데 이 경차다 보니까 엔진이 굉장히 좀 컴팩트하죠. 요만하죠. 엔진 부분의 조립이나 오일팬의 누유도 있나 한번 봅시다. 요런 부분의 누유가 살짝 비친 차들 몇 번 봤거든요. 새 차 때 그러면 빨리 조치를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요런 틈새도 이렇게 손으로 슬쩍 만지면 기름이 없어요. 이쪽에 전방에 이게 냉각 팬이거든. 라지에터 팬. 요 팬의 날개 쪽에도 손상이 있으면 덜덜덜덜 소리가 나니까 날개는 균형이 안 맞으면 다다다닥 선풍기 소리가 나는 거거든. 그런 부러짐이 있나도 잘 보시면 되고. 언더커버가 여기 보면 커버가 추가 체결할 공간이 있어요. 클립을 끼우는 자리 같아. 근데 여기도 클립은 없어. 커버는 없어. 원가 절감. 자, 이거를 내가 들고 보는 게 좋겠어. 요 안쪽도 보면은 요 코팅 칠이 잘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여긴 없죠. 기왕 뿌릴 거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약간은 더 기분이 좋겠습니다. 서스펜션이라든지 브레이크 케이블 조립 잘 되어 있고 보면은 이쪽도 여기도 조금 코팅 칠이 비어 있죠. 저긴 한가운데인데 물 튀는 자리인데. 저기 물 튀는 자리잖아 여기.
저기도 조금 더 해주면 좋겠어요. 뭐 이 앞도 많이 없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차피 중요한 부분만 한 거 같아요.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중요 부위만 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엔 좀 마개가 있으면 좋겠지 않나. 여기 보면 지금 배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마개가 없어요. 이 자리가. 반대쪽에. 여기는 아래쪽은 마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비어있지. 아, 그래. 저쪽은 일로 넘어갔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좀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에 배선 지나가면 이게 들 긁히면 언젠가 까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마개가 하나 있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쪽은 보면 아까 그 자리가 잘 뿌려져서 차 있어. 그지?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실수 같아. 약간의.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도장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약간만 더 뿌려줬으면 좋겠어. 여기 비어있죠. 머플러는 뭐 이런 형태의 머플러 가지면 다 그렇습니다.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의 머플러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네, 들어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썸조 공방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리테일 리뷰를 디테일하게. 물론 이제 다른 분들 어차피 리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는 부분 외에 저희는 다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전반적인 거 한번 훑고 지나가죠. 보면 옵션이 조금 빠지게 되면 항상 레이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레이들은 옵션을 넣으면 스타일팩인가 뭔가를 넣으면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라이트가 예쁘게, 근데 이게 지금 할로겐 조명인데 요 할로겐 전구의 치명적인 단점, 신차를 구입하실 때 약간이라도 옵션을 넣게 되면 전부 LED로 나오기 때문에 그 가시거리에 대한 불만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 할로겐은 새 차일 땐 밝거든요. 근데 전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두워지고 짧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런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즘엔 가급적이면 다 LED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요 할로겐들의 전력 소모도 심하거든요. 왜 LED 전구를 많이 쓰냐면, 우리가 LED 전구의 가장 큰 장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얀 빛? 아닙니다. LED도 노랗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BMW M 같은 거 보면 요 LED 노란색이잖아요. M만 할 수 있는데 하얀색이 장점인 게 아니라 LED의 경우는 소모 전력이 장점입니다. 우리가 형광등 같은 이런 거 LED로 바꿔보면은 일반 형광등이 뭐 60W를 먹을 때 LED는 15W 이렇게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LED를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조립 상태를 어차피 보는 김에 같이 리뷰도 하면서 이렇게 보자면 뭐 거의 90도 가깝게 열리는데 아직도 짝대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외로 흡기 내열 커버가 되어 있어요. 이거 안 돼 있는 차 많거든. 왜 여기는 내열 커버까지 해줬지? 밑에 칠은 제대로 안 해놓고? 이거 내열 커버 없는 차 많거든요. 너 베란드 이거 없잖아, 내열 커버. 그러니까 이거 나도 없거든. 5000cc에도 흡기 내열 커버가 있고, 그리고 이게 엔진, 흔히들 여러분들이 엔진 커버라고 하는 엔진 디자인 커버입니다. 디자인 커버, 디자인 커버라고 표현을 하는데, 엔진의 그런 복잡한 형상을 단순하게 가려주고 예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차가 생겼습니다. 요즘 있는데 뺀 차, 르노 삼성 1.3 엔진을 달고 나오는 XM3 같은 거 요게 없습니다. 아, 1.3만 그래요? 1.6은 내가 안 타봐서 모르겠어. 일단 내 차는 없었어. 이걸 까면 뭐가 보여? 인젝터랑 플러그가 바로 보이지. 그럼 인젝터랑 플러그 결착 부위에 습기나 녹이, 먼지가 덜 앉게 해주는 중요한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빼면은 좀 아쉽습니다. 예, 르노 삼성 좀 이거 얼마 안 하는 거 이런 거 좀 넣어주세요. 이런 것도 잘 조립이 되어 있고, 여기에 튼튼하게 여기 이게 엔진 마운트잖아. 마운트에 이 접지 케이블 고정 홀이 있어요. 이것까지 제대로 고정을 잘 해줬고, 여기가 밑에가 다 보이거든. 엔진 작아서 와 이렇게 휑해 다 보이는데, 그래서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부위들이 이런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다 써 있어요. 쿨런트라고 써 있죠. 한국말로 냉각수라고 써줘요. 네, 이게 냉각수 뚜껑입니다. 그 냉각수 통이 이렇게 있어요. 전방으로 이렇게 가로로 붙어서 맨 앞에 여기까지 나와 있죠. 그럼 냉각수 통이 여기까지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를 땅 치게 되면 냉각수 통에 대한 손상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냉각수 통 앞자리가 여기거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냉각수 통 끝자리가 지금 여기라니까. 그러네. 바로 여기 전방 하고 요만큼밖에 안 돼요. 범퍼는 제외하고 요 차체로 보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릴 쪽을 때리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냉각수 통은 거의 아마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콩 하면은 가야지. 냉각수 통 무조건 확인해야지. 전자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커져요. 근데 지금 보면 배터리 밑에 케이스 있죠. 케이스
요 케이스 자체가 좀 작게 짜여져 있어서 용량 확장이 쉽진 않을 것 같아. 잘 봐줘야 옷이 60. 근데 여기 이 파이프에 닿지, 라제타 파이프거든. 여기에 닿지만 않는다면 한 70까지는 들어올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이런 방음 커버가 없습니다. 방음 커버가 없는데 방음 커버를 끼우는 홀은 있어요. 레이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 더 있는데 실내로 와보시죠. 오우야, 레이도 이제 투톤인가 봐. 야, 그래요. 그래 2024년이면 이런 투톤 실내는 기본입니다. 요즘은 실내 투톤이 대세인 세상이 됐거든요. 안 그냐? 자, 그리고 이제 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처음 나온 그 레이가 풀 체인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몇 차 페이스리프트인 줄 알아? 그렇다 보니 느껴지는 아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 레이가 처음 나왔을 때는 201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때는 뭐가 유행이었냐면 이렇게 대시보드 안에 파묻힌 내비게이션이 유행이었어요. 이렇게 현대 소나타, 뭐 아슬란, 뭐 아반떼 AD 그거 나오던 시절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요즘 차들은 이렇게 내비가 스탠드로 서서 8인치가 있다가 페이스리프트 할 때 좌우로 길어지잖아. 예를 들면 코나를 예로 들어보자고. 코나 같은 경우에도 스탠드가 처음에 8인치였다가 후기형에서 10.25로 늘어났어. 근데 이런 형상을 바꾸지 않고 대시보드 크래시패드 형상을 바꾸지 않고 페이스리프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8인치로 고정이 됐네요. 요게 조금 아쉬워요. 우리가 현대가 자주 하는 거 있잖아. 요 크래시패드를 밑에 위가 쪼개져 있잖아요. 요즘 위에만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거지. 해서 송풍구를 이렇게 가로로 눕혀주고 여기다 스탠드형 보형물을 고정분을 딱 넣어서 요만하게 내비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실제 디지털 LCD는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 양옆은 MFR이야. 짜여져 있는 LCD 있지. 불만 들어오는 옛날 비디오 같은 데 있던 그런 MFR 방식의 LED를 사용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LCD, 얘는 LED인데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레이 EV 나왔잖아. 알지? 네. 걔는 여기에 K5 하이브리드처럼 풀 디지털이 들어갔어. 여기다 넣었단 말이야. 10.25 디지털을, 풀 디지털을. 그럴 거였음 여기도 좀 손을 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요 루프 수납함의 레이는 항상 이게 특징이죠. 여기에 뭐가 잔뜩,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나 들고 다니던 클러치 알죠? 요만한 거. 네. 클러치가 들어가. 넣어보면 굉장히 쓸모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근데 항상 그렇지만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이 부분에, 여기 만져볼래? 여기 날카로워. 이 부분에 손이 긁혀. 뭘 집어넣고 뺄 때 이 부분의 마감 처리를 조금 더 좋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늘 아쉽습니다. 물론 이 재질이 플라스틱인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플라스틱으로 안 하지 뭘로 해. 여기를 이걸 뭐 가죽으로 감싼다고? 그럼 그때부터 레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조금 마감 처리를 동글게 깎아준다든지 손이 다 배지 않게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많이 변한 점 하나가 뭐야? 레이에도 차선 이탈 같은 게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이게 조금 보면 옛날에 유보라고 부르고 기아 커넥트라고 지금은 부르는 요 순정 AVN 시스템이 있잖아. 요걸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커넥티비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커넥티비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와 폰과 통신사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폰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겁니다. 뭐 시동을 켜놔라. 한겨울에 지금 같은 날씨에 영하 8도 오전에 켜놔라. 추워 죽겠다. 혹은 뭐 내비에 미리 목적지를 찍어서 차로 전송한 다음에 차를 탄다든지 그런 게 가능한데 그런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넣어야 되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제 내비 장사, 저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썬팅, 불박, 내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내비는 사라졌어요. 요즘 차들은 내비를 장사를 하는 저조차도 넣으라 그래요. 그냥 이거 넣고 나오세요 라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왜? 내비게이션으로서의 기능보다도 더 중요한 기아 커넥트, 현대 블루링크, 제네시스 커넥트 그런 기능들 때문이에요. 이제 순정 내비 난 넣으라 그래 그냥 차라리. 그리고 요게 이제 프로토 뭐야? 야, 이 옵션이 신기하다. 에어컨이 프로토야. 앞뒤 램프는 할로겐인데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갔는데 얘가 또 레이 EV랑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뭔지 암? 레이 EV는 기어봉 여기 있잖아.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비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이드랑 오토 홀드가 있고 요만하게 수납함이 있어. 그러니까 공조기가 가로로 쫙 조절부가 붙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가로로. 그 부분은 없고 얘는 기존의 레이의 포맷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도 오토가 있고 물론 듀얼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온도 조절이 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그리고 보면 열선과 통풍은 여기 있습니다. 통풍은 운전석만 넣어주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컵홀더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건 참 좋은 부분입니다. 내가 왜 이걸 좋다고 표현을 하냐면 제가 예전에 르노 삼성 QM3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걔는 이걸 원래 이게 있도록 설계를 한 차가 아니었어요. 이게 별도의 용품으로 붙는 형태였거든. 그래서 컵홀더를 가려, 이 팔걸이를 내려버리면. 근데 내가 자 보시게 되면 이 차주분한테 다 허락 맡은 겁니다, 여러분. 촬영허가는 차주분한테 다 맡았고, 얘는 이렇게 내려도 컵홀더를 여기다 뭔가를 꽂아 놓을 수 있다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설계를 이걸 감안해서 해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 이 좁은 공간에 컵홀더가 있는데 사이드가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족동식 사이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는 참 잘하는 부위예요. 아, 물론 레이 EV는 여기에 전자식 파킹하고 오토홀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30분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리뷰만. 아니 뭐 리부트는 아니라며 뭐 30분간 뭐 중요한 것만 합시다. 중요한 것만 합시다. 자, 예, 저런 거 다 얘기했을 거예요. 예. 자, 레이는 이렇게 슬라이드 도어가 있지만 슬라이드 도어는 어디까지나 조수석 한정. 이쪽은 일반 도어예요. 어우 씨, 이렇게 숨겨놓는 거 좀. 레이의 최고 장점은, 장점만 설명하고 그래. 옵션 같은 거는 다른 데 다 해놨어요. 어차피 리뷰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놨겠지. 레이의 장점은 뭐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공간. 그러니까 이게 실내 공간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리터로 재고 그러잖아. 그 인증하는 기관에선. 이게 실내 공간을 리터로 재놓으면 높이가 높아가지고 뭐 SM7 같은 거보다 넓더라고. 자, 그리고 조립 품질에 대해서 마저 좀 얘기를 하자면 테슬라에 비해서는, 야, 테슬라보다 뭐 조립 품질 안 좋은 차가 있을까? 지구상에? 진짜 잘 만든 거. 아까 내가 그 얘기 해준다 그랬지. 수도꼭지 머플러의 장점과 단점, 요것만 딱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안 들어간 건 좀 아쉽네요. 이 무게면은 좀 전동이 있어도 될 것 같아. 그치만 레이에 전동이 들어가면 가격이 아반떼가 된다. 이 수도꼭지 머플러의 장점은 이 그 머플러 내부에 고이는 습기나 이런 카본 물질들이 아래로 쏟아지잖아. 그래서 조금 오염이 일반 마우라보다 느려. 단점은 안 이뻐. 우리가 젊은 분들은 머플러 팁 같은 것도 뭐 예쁘게 꾸미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카본을 단다든지 뭐 이런 그런 튜닝이 불가능합니다. 자르지 않고서. 자르고 여기를 파내야 튜닝이 가능하죠. 그리고 레이에서 제가 다른 거는 다 알아요. 램프 맨날 요즘 현대기아 차들 깜빡이 엿다 만들어 놓는 거 제가 되게 뭐라고 하잖아요. 다행히 레이는 여기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후진등만 여기 있습니다. 어차피 후진등은 남보라고 만드는 게 맞지? 어느 정도는 맞긴 맞죠. 어느 정도 남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주행 중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내가 신호 대기할 때 이 차 뒤에 딱 붙어 있는데 후진등이 보인다? 문제 있는 거잖아. 차가 고장났거나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 아픈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여기 있어도 괜찮습니다. 후진등 정도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뒤에 있었던 이 커버가 의자를 이렇게 앞으로 봐봐. 저쪽에 있는 커버, 이 커버가 뭔지 되게 궁금해들 하시는데, 이렇게 의자가 폴딩을 할 때 앞으로 있는 대로 당긴 상태에서 폴딩을 하면 여기 틈이 노출되잖아요. 짐이 빠질 거잖아. 그래서 있는 커버링입니다. 자, 어디까지 넓어지나 한번 해볼까? 네, 차주분한테 허락은 나 맡았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그 얘기 하셔가지고 내가 허락을 맡고 하는 거라는 점 다시 알려드리면서, 이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일로 와봐. 많다. 지금 의자 바닥에서 이렇게 내려갔죠, 폴드를 할 때. 바닥까지 내려갔잖아. 이걸 폴드 앤 다이브라 그래요. 폴드 앤 다이브 방식의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뒷판을 접을 때 바닥까지 내려가 주는 거야. 이런 폴드 앤 다이브 방식을 사용하면 뒤가 엄청나게 평평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뵀을 때 앞을 또 봅시다. 앞에까지 여기를 딱 넘겨버리면, 자, 여기가 지금 목베개가 있죠, 헤드레스트. 이 헤드레스트를 내가 손님 차니까 빼진 않을게요. 빼면 딱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다예요, 이렇게 딱.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야? 내가 차마 올라가진 못하겠고, 그냥 이미지 매칭해서 보십시오, 머릿속에서. 예, 이렇게 김선민이가 올라가 있다. 제 키가 178입니다. 180이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충분히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여기가 머리야, 여기가 다리야, 차 밖으로 다리 안 나가잖아. 딱 누워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보면 쓱 바닥이 올라오거든. 이게 폴드 앤 다이브 방식의 의자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보면 뒤에 트렁크 공간이라는 게 되게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이게 안 들어가잖아, 이게. 근데 의자를 당기면 얘가 다르다는 거지. 그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썬팅집이고 블랙박스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내가 공간 넓은 차가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만약에 꽃집, 도시락집 또 뭐야? 예를 들면 물건을 좀 배달을 해야 되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뭐 이것저것.
이라면 굉장한 활용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평상시엔 이렇게 제껴서 사람도 4명까지 태울 수 있고, 이제 레이조차도 뒷자리 열선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옵션은 현대기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 열선 핸들도 있거든? 열선 핸들 버튼 있잖아. 레이에도 있는 옵션이 왜 없냐? 모닝에도 있는 옵션이 왜 없냐? 우리 현대기아 차주분들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요. 수입차 옵션 빠진 차들, 그래, 예를 들면 테슬라가 통풍이 없는 거 알아? 만테가? 시트에? 이제 들어갈 걸 아마? 하이랜드 나오면? 옵션이 임마 그게 뭐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있어. 레이도 무슨 다 있어. 뒷자리 열선까지. 언더플로어 수납함. 자, 이게 왼쪽만 있습니다. 이거 운전석 뒤만 있는 거, 언더플로어는. 이게 레이가 깡통에는 또 없어. 신발 보관함. 이게 레이 깡통에는 아예 없는 걸로 알거든요. 매트 깔아놓으면 여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여기다 뭐 넣어놓고 차 나중에 팔 때 꺼내는 사람도 많거든. 이 언더플로어 수납함이 이게 왜 생겼냐면, 내가 이거 말씀드려야 돼. 처음에 이게 사진이 카탈로그에 딱 떴을 때 여성분들의 하이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들어가 있었어. 왜냐면 힐이 차 안에서 굴러다니면 이 표면이 상하거든, 구두가. 그래서 여기다 넣었었어. 옛날에 볼보는요, 여성용 C40 같은 차, C40 같은 차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헤드레스트가 여기가 뚫려 있었다, 위로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U자형이었어. 여기 가운데가 없어. 왜 없어? 여성분들 머리 묶고 타라. 자,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차이점이 하나 더 있거든요. 운전석은 벨트가 차체에 걸려있지. 근데 조수석은 여기가 없잖아, 비필러가. 그래서 조수석의 안전벨트는 여기서 나옵니다, 시트에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옵션을 가진 레이의 트림과 옵션을 말씀드릴게요. 레이 24, 여기 지금 고객 정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는 못 보여드리고 내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24 모델이요, 가솔린 1.0 시그니처. 자,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가 뭐냐면은 저기 실내 투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2. 드라이브 와이즈는 당연히 이런 거 있죠? 차선 이탈. 그 다음에 핸들로 오시면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여기 보면 핸들 조향 보조가 있고, 요런 거에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옵션. 그 다음에 밀키 베이지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밀키 베이지는 차 색깔이에요. 이게 밀키 베이지고, 딱 그 정도 넣었는데 24년형이니까 내가 지금 기아 홈페이지에서 좀 이따가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보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천만 원을 언저리거나 상회할 것 같아. 2천만 원 언저리일 것 같아. 팔걸이에 가리지 않는 컵홀더가 있다는 점이 참 좋아요. 경차는 보통 이게 팔걸이 가립니다, 대부분. 수납 공간이 정말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점, 여기가 뚫려 있지 않은 점. 여기 뚫려 있는 차 많아요. 소렌토라든지 머스탱이라든지 여기 뚫려서 뭐 떨어지는 차 많은데, 여기도 이 손잡이로서의 역할만 할 거면 이렇게 안 커도 되거든요. 여기가 수납함의 역할을 하도록 엄청 크게 만들어져 있죠. 이런 거, 여기도 수납함, 여기도 수납함, 여기도 수납함, 여기 밑에 서랍 수납함, 여기도 수납함.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수납 공간들을 갖고 있는 이런 정말 수납의 황제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용도가 많고 쓸모가 많고, 이런 부분이 되게 차의 수명을 길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쓰임이 많은 차는 오래 간다. 간단하게 한 줄 딱. 쓰임이 많은 차는 오래 가는데, 이 레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장수만세인 차일 수 있었던 건 지금도 내가 앉았음에도 편안한 이런 엄청난 수납 공간들 덕분이 아닌가. 근데 얼마나 차가 공간이 많으면 여기다 전기 모터에 배터리 넣고도 똑같냐, 사이즈가.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우리 장수만세 레이 앞으로도 몇 년은 이렇게 더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공간성을 가진 바디를 또 뭐 설계를 하려면 되게 어렵거든. 앞으로도 우리 레이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차가 단종되는 그 날까지 나는 이 차는 인기차종 상위 랭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쓰임이 많거든. 우리 2024년형 레이였고요. 내가 썬팅이랑 블랙박스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넣으면은 영상 길이가 너무 애매해지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30분짜리 영상이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썬팅하는 장면도 살짝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썬팅을 하려고 도어 트림을 다 탈거를 했고요. 저희는 도어 트림을 탈고 탈거를 하고 썬팅을 해야 여기 이게 접착이 잘 되고, 저것도 안 해도 되니까, 종이 안 껴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 서비스 패널이 비닐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요거 확인하시고요. 이게 차량 가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저렴한 차는 이렇게 해놓더라고.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맨날 밖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있죠, 이거 자동차용 주민번호, 저건 꼭 띄고 갑시다. 이거 안 띄시는 분, 10년 20년 안 띄시는 분, 그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있으면 자동차 키 만들 수 있어요. 자, 썬팅을 요 청소를 하기 전에 이 공장에서는 유리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요거를 칼로 한번 전 긁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도 똑같이 하지만 이게 그 플라스틱 헤라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먼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하나 모르니까 오케이. 자, 썬팅을 할 때 이런 헤라를 사용하는데 이런 헤라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공구나 연장을 만드는 건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고 사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물빼빠로 배웠습니다. 헤라 요 면 있죠. 면이 필름에 상처를 내니까 면을 먼저 갈아줍니다. 야, 영상 몇 분 나올까? 감당될까 이거 우리? 이렇게 하고 면을 만졌을 때 완전히 매끄럽고 부드러워야 돼요. 이거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이거 이제 테프론 테이프인데 요거를 대가지고 필름이 상하지 않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소를 또 해줘요. 청소를 많이 하면 할수록 깨끗해진다. 썬팅은 청소를 많이 할수록 깨끗하다. 그리고 요 유리 접착면 있죠? 절단면. 예, 이면 닦아주시고. 이렇게 썬팅이 숙달이 되면 손톱으로 여기를 깔 수가 있어요. 살짝. 이 레인은 유리가 짝별로 다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자리 필름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필름 갖고 와버리게 되면 피곤한 일 벌어지는 경우 꽤 있습니다. 새로 산 고급 연장의 힘을 한번 빌려보죠. 이게 요즘 그 해외 틴터들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해서 내가 사봤는데, 와우. 야, 만태가 너 다음에 짬 나면 이거 노란색 형 그때 산 거 있잖아. 떠봐. 와, 엄청 잘 밀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기아 글자, 유리 끝에 있는 글자, 저기 오돌도돌 하거든요. 걸레를 싸서 한번 꽉 눌러주면 글자 모양대로 필름이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자, 이제 이게 썬팅이 끝난 글래스의 상태예요. 먼지 들어간 거 없이 깔끔하게 잘 됐죠. 이렇게 썬팅을 하면은 여기 종이를 안 끼워도 됩니다. 우리 하늘 1호 하는 모습 잠깐 구경하시죠. 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우리 기아 레이 요 썬팅하고, 사실 블랙박스는 또 손님이 사서 저 꼭 지정하신, 그러니까 저희가 취급하는 게 아니고 지정하신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사서 보내셨거든요. 그걸로 장착을 하고 차를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힘드네. 자, 여러분,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영상이 몇 분 남았지 난 모르겠어. 자꾸 사장님이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어. 인사를 할게요. 어. 여러분 안녕. 진짜. 인사하라며. 여러분 안녕.